네,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들으시고 아마 댓글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알지를 못하죠. 자기 인식을 못하죠. 자기 존재를. 누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한 4살 때 생각이 난다, 뭐 5살 때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7살 때 생각은 어렴풋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막걸리를 이렇게 주전자인가 그걸 두고서 막걸리 사다가 이렇게 사러 가서 이게 퍼서 주면, 옛날에 이렇게 술독에다 이렇게 팍 져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고 이렇게 집에 받아다 드린 적. 그리고 제가 밥을 막 이렇게 세게 긁어 먹으니까 아버지가 밥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떠서 먹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것들만 살짝 어렴풋이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3살, 뭐 4살, 이렇게 뭐 5살, 6살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게 좀 중요한 건 아니고, 6살이 됐던 7살이 됐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죠. 인식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없죠. 거의 요즘 추세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직장을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25살, 어떤 때는 한 거의 30살 가까이 되죠. 30살 가까이 되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자기가 선택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25에서 30 정도 돼야지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이데거라든가 사르트르 뭐 이런 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버려진 존재다, 내던져진 존재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일정한 시간이 가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세상에 자기 직업을 선택하면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선택해서 산다는 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곤 하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른 편에서는 결정된 거다. 선택을 자기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면 이미 결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결정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들이 많은데, 지금도 뭐 이게 결론이 안 났죠. 결론 낼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뭐 개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철학자들은 개척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개척할 수 있다. 자기의 운명, 그러니까 결정론자들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운명론을 이제 한다면, 자유의지론의 어떤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척하는데 이제 지지하는 거죠.
어떤 난관이 있다.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난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걸 이제 극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작은 난관이야. 뭐 그걸 뭐 다 극복하지만 큰 난관이 이제 마주하면 거기서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극복된 사람은 자기 자유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취했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가 하면 일각에서 또 일부 다른 그 운명론으로 본다면 야 그거 다 정해진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 운명이 있긴 네 운명은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런 거 정도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였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첨예해요. 지금 굉장히 첨예합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자유의지로 모든 것이 가능하냐, 이 결정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결정론에 힘을 실는다 하면은, 결정론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자칫 이게 운명이다?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안 해버리면, 자유의지를 통해 가서 안 해버리면, 내가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자기는 어떤 2000m 산 올라가기로 돼 있는데 운명이, 그러면 이거 귀찮아다 이미 다 알고 나버렸잖아. 그러면 아니 뭐 1000m 가다가 탁 돌아올 수도 있는 게 사람인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돌아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것조차도 1000m에서 돌아가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결정론으로 주장하면 또 할 말이 없어. 넌 운명이 그랬던 거야. 거기 가기로 돼 있던 운명인데 네 스스로 운명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버린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 그것도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오래전에 이게 논쟁이지만 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서양에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운명을 자유의지를 개척하는 걸로 보고, 결정론은 운명이라고 보는데, 뭐 말만 좀 다르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서양 그 철학자들은 그 자신의 그 행동과 결정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뭐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지 뭐 부분적으로 가지는지 전혀 가지지 못하는지 여전히 논란이 있죠. 결국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의 자유하고 자연 법칙의 그 비중을 얼마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곤 하는데, 여하튼 그 서양 철학에서는 자유의지와 관련해서는 결정론, 말하자면 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자유의지도 일부, 결정론도 일부, 이렇게 양립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예 이게 그 양립 불가하다, 양립 불가론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서양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하고 결정론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 양립할 수 없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런 양립 불가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론하고 또 비결정론으로 또 나눠요. 거기서 결정론과 비결정론으로 또 나누는데, 양립 불가론적인 결정론자들은 이 세상에는 애초부터 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인간들은
자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이게 약간 이게 신적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결국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논의의 극으로 가면 이제 결국 신으로 가죠. 그러니까 신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양립 불가론적 결정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래서 이제 막 통계를 내잖아요.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명리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명리학. 그래 가지고 사주라는 걸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4개의 기둥,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4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범주에 속하게 이제 규정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 연원 일시가 있잖아요. 그 사주를 어떤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을 그 나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쭉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자면 빅데이터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운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때 무엇을 하면 뭐가 좋고 언제 때 무엇을 하면 별로 안 좋더라. 이런 이게 그 약간 통계적인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진짜 온당하게 잘 맞느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 좋다 하더라도 그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조물장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궁금한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게 내 관심이 많은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반반 같아. 저도 반반 같아. 저도 요즘에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많이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생할 때마다 도대체 내가 조물자가 나를 만들 때 결정론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나를 지금 고생을 시킬까? 제가 너무 까불고 막 살 수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한 것일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공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킨 것일까? 생각을 해봐요. 저를 어떤 형태로든 사명을 준 거죠.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뭘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결정론으로 보면 그런 거죠. 제가 운명을 가지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정론을 제가 지지한다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보다도 제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못 미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자유의지도 저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웬만한 것 다 극복하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그 결정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운명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함부로 삶을 이렇게 그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게 점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 60 되다 보니까 이런 자유의지와 이게 결정론이 과거에는 그냥 이게 학문적으로 그냥 그렇게 뭐 학자들이 얘기들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잘 보면 요즘 굉장히 와 닿아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저를 아는 선생님들 댓글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제가 몰랐던 거 혹시 더 알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